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전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해설위원 스포츠뉴스 기자 이명철입니다. 네. 오늘은 토트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토트넘이 어제죠.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무리뉴 감독을 곧바로 선임하면서 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일단은 뭐 파격적이라고 볼만한 인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우리 포체티노가 아무리 뭐 부진하다 했지만 이렇게 토트넘이 매몰차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체티노는 약간 쫓겨난 신세로 결국은 그 정든 팀하고는 이제 좀 거리를 벌리게 됐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보면은 뭐 국민팀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네. 시기별로. 근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또 국민팀이다 보니까 지금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포체티노의 경질과 또 무리뉴의 선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오늘 어쨌든 얘기를 할 거는 포체티노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도 물론 할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당일날 바로 저기 무리뉴 감독 선임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의 이슈만 보더라도 포체티노에 대한 어떤 경질에 대한 반응보다는 바로 지금 무리뉴 감독 선임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편승해서 다가오는 이제 무리뉴 감독 시대의 토트넘 과연 이제 어떻게 윤곽을 좀 잡아나갈지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무리뉴가 선임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 이제 포체티노의 경질과 무리뉴의 선임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들마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가 레비와 에이전트 자하비가 무리뉴의 선임을 위해서 지난달 19일 와포드전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둔 이후부터 협상을 좀 시작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지난주에 무리뉴와 토트넘 구단 측이 대면 협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그래서 이제 협상의 주된 내용은 무리뉴가 현재 스쿼드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리뉴의 전술 스타일, 세 번째 이적 예산.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사실상 미리 사전 조율이 다 되어 있었다. 네. 일단 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좀 그거일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왜 승낙했을까? 근데 승낙한 이유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무리뉴를 선택한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일단은 무리뉴 입장에서 토트넘을 어쨌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요즘 무리뉴가 입으로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감독 그 치열한 감독 세계가 좀 그리워할 만한 그러한 시기가 일단 됐고 실제로 요즘 무리뉴가 어쨌든 저 해설할 때도 감독직에 대한 열의를 좀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감독판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일단 본인이 좀 남달랐다 뭐 이러한 얘기 자체는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느 팀과 링크가 되느냐를 봤을 때 사실 토트넘보다 최근에 더 링크가 강하게 되었던 팀이 두 팀이 있었죠.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 근데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현지 팬들이 이제 벵거 감독에 대한 여전한 그리움이나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을 이 연이 있는데 벵거한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대했었던 무리뉴를 저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거는 사실 구단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다. 팬들의 여론이 정말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스날의 경우에는 결국은 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미넨의 경우에도 사실 미넨은 구단 자체가 디렉터 위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무리뉴가 원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무리뉴가 원하는 어떤 의견을 표현하기도 그렇고 뭔가 팀을 이끌어가기에도 본인의 어떤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네. 미넨에서는 다소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거니와 더불어서 미넨이 원하는 철학과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저는 좀 이질적으로 봤어요. 사실 무리뉴가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이었나요? 이제 독일어를 마스터했다고 했을 때 미넨 감독으로 어쨌든 준비를 좀 하고 있겠다. 뭐 열의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미넨하고 무리뉴의 인연을 봤을 때는 구단 차원에서 오히려 무리뉴를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리뉴 또한 미넨에게 어쨌든 그렇게 만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토트넘 감독이 됐는데 사실 토트넘도 따지고 보면은 저 무리뉴를 선임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함은 있어요. 왜냐면 사실 무리뉴가 지금 토트넘 감독이 되기는 했지만 당장 무리뉴가 원하는 정도의 선수 수급을 토트넘이 해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무리뉴의 어떤 권한 자체는 어쨌든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연 무리뉴가 원하는 만큼 구단과 어떠한 이질적인 구조 없이 자신의 팀을 이끌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부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어쨌든 지금 유수 자원들에 대한 약간의 활용도를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쵸. 무리뉴 감독이 과연 그러한 구단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맞춰줄지에 대해서도 사실 성향상 의문은 좀 들고 물론 그런 점에서 뭐 아스날이건 미넨이건 토트넘이건 당장은 무리뉴와 비교했을 때 100% 맞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감독직에 복귀하고 싶었던 무리뉴의 의지 그리고 제의 자체를 보면
뭐 대충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포체티노가 받던 연봉의 2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의 자체로도 사실 무리뉴가 거절하기에는 꽤 인상적인 어떤 제안이었고 아마 그런 두 가지의 열이나 의지 때문에 토트넘도 무리뉴한테 잘 맞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무리뉴로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승낙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좀 크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얘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일단 계약 기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에서 3년을 보장해줬습니다. 2022, 2023 시즌까지 무리뉴와 3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리뉴 감독이 꽤나 많은 연봉을 갖고 일로 갔습니다. 포체티노의 2배인 1,500만 파운드, 우리로 치면 22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이제 토트넘 감독직으로 부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포체티노의 경질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다니엘 레비 회장이 좀 포체티노의 경질을 검토하다가 이게 결국에 늦어진 이유가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위약금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약금이 포체티노 감독의 위약금이 뭐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언론마다 대충 1960만 파운드, 뭐 298억, 300억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영국 더선 같은 경우는 12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90억이 된다. 뭐 위약금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위약금 때문에 결국 포체티노 감독 경질을 망설이다가 어쨌든 큰 베팅을 해서 무리뉴를 데려왔다. 이거 하나만큼 좀 확실하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위약금 자체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좀 있는 상태인 거 맞는 그쵸, 것 같고 예. 금액상 봤을 때요. 그러면서 이제 레비 회장이 하나의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뭐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레비 회장이 이제 무리뉴와 대면 협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적 예산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남는 게 네. 어제 이게 보도가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입을 보장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당장 겨울에는 돈을 쓸 수가 없다. 네. 이적 자금을 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당장 이적 시장이 열려봐야 분명 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한 건 제가 우려되는 거는 좀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선수 수급이 과연 무리뉴가 원하는 만큼 원활치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가 있는데 구단주인 조루이수가 일단 지금 토트넘 팬들도 알다시피 워낙 진짜 쌍욕을 막 먹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투자를 좀 많이 아끼는데 조루이수가 과연 돈을 풀지가 일단 의문이기도 하면서니와 레비의 협상 방식이 무리뉴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레비는 대체적으로 협상할 때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효과, 뭐 효율 네.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인내심 있게 협상을 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리뉴의 경우에는 그런 기다림을 시즌 준비 과정이나 전력 보강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탐탁치 않아 할 수 있다. 그러한 레비의 어떤 협상 태도, 약간 협상 패턴 또한 무리뉴가 원하는 그림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조루이스가 당장 돈을 푸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푼다 하더라도 레비의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이나 성과의 문제가 무리뉴 감독의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두 가지는 앞으로 이적 시장마다 특히 무리뉴 토트넘에서는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레비 회장과 무리뉴 감독의 이제 이런 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조금은 숙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뉴 감독도 사실 맨유에서도 이제 디렉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드워드하고 워낙 갈등이 좀 많았는데 그쵸. 이제는 좀 같이 데이지 않기 위해서 디렉터를 무리뉴 사단에서 좀 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이제 디렉터가 이제 영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리뉴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어떤 추정만 해보고서는 해보는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디렉터를 조금 두면서 레비 회장 하에서의 어떤 일관적인 일률적인 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 높이려는 의지 자체나 준비 정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일단 무리뉴 감독이 당장 올 1월에는 큰 영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뭐 보도를 데일리 메일에서 좀 했고요. 또 토트넘의 현 스쿼드에 만족한다라는 좀 말을 했습니다. 그걸 레비한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강조한 거는 에릭센은 좀 잔류시켜달라. 에릭센은 좀 잔류시켜달라. 이게 나의 우선순위다라고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에릭센이 뭐 남아도 과연 태도를 바꿀지가 사실 의문이긴 한데 바꾸면 바꾸는 대로 진짜 쌍욕 먹어야 됩니다. 포체티노한테 그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개기던 애가 그쵸. 갑자기 저기 무리뉴 왔다고 그렇게 태도를 바꿔버리고 열심히 한답시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팬들 입장에서 정이 더 떨어지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잘한다면은 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글쎄 에릭센은 저는 좀 의문부가 남아요. 차라리 이렇게 꼬인 거면 그냥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네. 팬들도 아마 바라는 금액일 것 같고 방금 전에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무리뉴가 지금 스쿼드에 만족한다. 이거는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트넘의 지금 전력을 봤을 때 이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컬러는 그래도 잘 입혀져 있다라는 생각은 돼요. 전력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 토트넘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많이 뛰는 부분에서 꽤 연습이 잘 되어 있고요. 네. 활동량이 꽤 많고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진의 면면을 보면 해리케인의 연계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타공인 최고 엄지를 누구나 좀 치켜세울 것 같고 그렇죠. 손흥민이라는 날카로운 윙포워드를 보유한 토트넘은 역습을 이끌 수 있는 해결사 크랙까지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라멜라나 모우라처럼 라멜라의 경우에는 수비 가담이나 활동량에서 많은 도움을 분명 무리뉴 체제에서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모우라 역시도 무리뉴가 원래 굉장히 선호를 했던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은 확고하게 주전 자리를 지킬 걸로 일단은 보고 그 밖에 부차적인 자원들도 무리뉴가 맨유를 맡았을 때에 비하면은 공격 자원들의 클래스는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라고 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그쵸. 지금 토트넘이 그리고 있는 팀 컬러를 봤을 때는 활동량이나 압박 그리고 빠른 사이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무리뉴가 많이 선호할 만한 컬러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수비 후역습의 체제에서는 분명 지금 토트넘의 선수단이 꽤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국 데일리메일도 방금 이명철 이제 기자랑 비슷한 말을 한 게 무리뉴 감독이 지금 공격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한다. 뭐 손흥민, 델레알리, 그다음에 뭐 해리케인까지 되게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진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수비진은 좀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무리뉴 체제에서 뛰긴 좀 아쉽죠 지금 수비진이. 어쨌든 네. 개개인의 폼이 분명 완전하진 않아서 네. 보강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수비 쪽도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윙백이 거의 지금 뭐 색종이 수준으로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네. 로즈나 오리에 이런 쪽은 분명 보강을 많이 할 거고 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풀백은 정말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지금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 이제 팀을 이제 맡고 있을 때 좀 나왔던 얘기가 에릭센, 그다음에 토비, 그다음에 베르통원 이 세 선수의 태도가 조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이 중에서도 이제 토비랑 베르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시즌 보면 조금 폼 저하가 보이긴 하거든요 분명. 근데 이 선수들은 오히려 무리뉴 감독이 와서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미러즈에서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즈의 신빙성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아서 하루 만에 이 현지 기자들이 그 사람들을 하루 만에 다 취재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전술적으로는 저 무리뉴 감독 체제의 선수비 후역습을 분명 선수들이 잘 소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토트넘의 선수단 분위기를 보면 선수단 자체는 뭐 감독한테 덤벼들거나 뭐 항의를 하거나 하는 스타일은 지금 뭐 마음이 떠난 에이센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없었다고 봐요. 네. 대체적으로 토트넘 선수단은 기본적으로 좀 얌전한 컬러들을 그동안은 좀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리뉴 감독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장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좀 융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무리뉴 토트넘에서 전술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선수들의 성향적으로 꽤 괜찮게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했고 공격 얘기했고 미드필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 미드필드에서 일단 제가 무리뉴 감독 선임되면서 가장 폼이 올라올 걸로 기대되는 선수는 은돔벨레입니다. 은돔벨레. 네, 분명 금돔벨레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은돔벨레처럼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커버를 잘하는 선수는 수비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전술을 짜는 과정에서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활동량 커버와 적절한 배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돔벨레는 그 활용 가치가 무리뉴 체제에서는 훨씬 더 높게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되는 선수는 저는 에릭 다이어예요. 에릭 다이어. 예, 그쵸. 에릭 다이어를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선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드의 성향은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고 센터백 바로 위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센터백 같은 느낌의 수비 위주의 선수를 이제 많이 세우는데 에릭 다이어는 그 느낌에 상당히 부합을 하는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된다면 개인의 폼이죠. 예, 개인의 어떤 폼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쵸. 분명 다이어가 지금 이러한 부상 여파에 따른 폼 저하를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어쨌든 무리뉴 감독은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를 쓰긴 쓸 텐데 과연 다이어가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무리뉴 체제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만약에 다이어가 무리뉴 감독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 수비형 미드필드를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애매해지는 선수는 시소코라고 봐요. 시소코. 예, 시소코가 어쨌든 2선으로 뛰기에는 마무리 능력에서 너무 힘이 많이 빠지고 그쵸. 3선으로 뛰자니 무리뉴가 원하는 3선 성향에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봐요. 일단 3선을 2명을 배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은 무조건 은돔벨레가 붙박이를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 한 명은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더 단단한 선수를 제가 볼 때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진을 많이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시소코가 무리뉴 체제에서는 어디서 자리를 잡을지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 여차하면은 강팀하고 경기 때 오히려 교체 자원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 또한 좀 많이 있을 것이며 만약에 에릭 다이어가 저 변수를 맞아서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성공한다면 다이어를 일단 그대로 믿겠지만 만약에 다이어 폼 저하가 너무 심해져서 정착이 안 된다 생각이 들 경우에는 아마 새 수비형 미드필드를 영입을 하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또 구단이 얼마나 보강을 해줄지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네. 아마 다이어가 실패한다 그러면은 무리뉴는 새로운 저 수비형 미드필드로를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역시 국내 팬들은 뭐 손흥민의 네. 어떻게 될거 손흥민의 입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뭐 나오는 얘기 중에 손흥민과 라멜라가 경쟁할 것이라는 얘기도 손흥민과 있던데 라멜라. 저는 롤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리뉴 체제에서의 어떤 전술을 보면 먼저 최전방 공격수는 연계를 잘해야 되고 잘 버텨야 되고 가끔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도 가져가줘야 돼요. 역시나 무리뉴 체제에서의 그동안 원톱을 보면 디디에 드록바나 밀리토, 인테르에서 뛰었던 밀리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좀 예외로 둘게요. 이 팀은 워낙 그 기본적으로 구단이 요구하는 어떤 바라는 어떤 이상이나 혹은 그다지 선수단의 어떤 기형적인 구조를 봤을 때 무리뉴가 많이 융통성을 발휘한 팀에 좀 속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배제하고 보면 인테르의 밀리토나 첼시의 드록바 이러한 자원들을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좀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 네. 케인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거고 그쵸. 또 하나 이제 무리뉴가 좀 공격장에서 가장 힘을 주고 많이 좀 이제 준비를 시키는 부분은 손흥민이 뛰게 될 크랙 자원이죠. 마무리 능력 좋고 양발을 잘 쓰면 더 좋고 그쵸. 속도 빠르고 역습을 이끌 수 있는 자원. 아마 손흥민한테는 수비 가담을 그렇게 많이 요구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무리뉴 감독 전술하에서의 손흥민의 롤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서 밸런스를 지키기보다는 역습을 위해서 일단 최대한 상대 진영에 머무르고 볼을 넘겨받은 다음에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 뒷공간을 바로 허무는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케인과 손흥민이 적절하게 호흡을 맞추는 식으로 갈 것 같고 라멜라가 손흥민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죠. 대신에 라멜라는 오히려 손흥민의 반대편 레알 마드리드로 따지면 이제 호날두의 반대편 디마리아가 있던 것처럼 라멜라의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 반대편의 역할을 좀 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수비 가담, 뭐 왼발로의 어떤 플레이메이킹, 뭐 기회 창출 이런 부분을 좀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과 라멜라의 롤은 어쨌든 무리뉴 체제에서는 별개로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손흥민의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좀 두터울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니어스 전영민이었습니다. 네, 스포티비 해설위원 이제 스포츠니우스 이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